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떠나게 만드는 인간 유형은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편한 순간을 외부 원인으로 설명한다. 말이 틀어지면 상대가 무례한 것이고, 거리가 생기면 상대가 차가워진 것이다. 자신이 어떤 태도를 반복했는지, 어떤 말을 누적시켰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운함을 느끼면 그것이 곧 상대의 잘못이 된다. 불쾌함이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판단은 곧 도덕적 판결이 된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대화가 아니라 재판이 된다. 자기 연민은 겉으로 보면 연약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다. 스스로를 불쌍한 위치에 놓는 순간 비판은 폭력이 되고 조언은 억압이 된다. 상대는 어떤 말도 조심스러워진다. 결국 침묵이 늘어난다. 그리고 침묵은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려 한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인다. 위로는 일시적일 때 힘이 되지만 상시적인 역할이 되면 소모가 된다. 늘 상처받아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책임처럼 느껴진다. 이 유형은 공감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책임지는 데는 서툴다. 관계가 어긋나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로 끝낸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반복될 경우 신뢰를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결국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기억한다.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왜 멀어지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 역시 사람은 다 떠난다는 결론으로 스스로를 더 깊은 피해자 위치에 놓는다. 그렇게 원인은 다시 외부로 밀려난다. 이 순환이 끊기지 않는 한 관계는 계속 같은 결말로 끝난다. 늘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안전해 보이지만 대가는 크다. 그 대가는 고립이다. 사람은 공감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종료된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분명하다. 자신의 감정을 성찰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때도 이 유형은 이유를 모른다. 대화는 늘 논리적이었고 말은 언제나 정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는 논리의 정확도로 유지되지 않는다. 항상 오르려는 태도는 관계를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독이다. 이들은 의견 차이를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름은 곧 오류이고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고 토론은 곧 승부가 된다. 상대의 말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반박의 재료가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정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사실 배제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다. 논리만 남은 대화 속에서 상대는 점점 대상화된다.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설득해야 할 문제로 취급된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다. 이 유형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이성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다.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밀어낸다. 자신이 틀렸다는 순간
가치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과가 서툴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설명을 늘어놓는다. 맥락을 말하고, 의도를 말하고, 상황을 나열한다. 하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논문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끝없이 어긋난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말해봤자 토론이 되고 토론은 피로로 끝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편한 선택은 침묵이고 그 다음은 거리두기다. 이별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포기 끝에 도착한다. 이 유형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정확성이 아니라 말이 놓이는 자리다. 아무리 옳아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그 말은 관계를 살리지 못한다. 항상 옳은 사람 옆에서는 사람보다 정답이 먼저 온다. 그 구조를 견딜 수 있는 관계는 거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논리의 승리와 인간관계의 폐허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분명하다. 이해보다 판정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시험대에 오른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다. 오히려 웃으며 던지는 말, 농담처럼 포장된 한 문장이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린다. 이 유형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대신 미묘한 비교, 가벼운 비아냥, 의미 없는 평가를 반복한다. 듣는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낀다. 이들은 대개 스스로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는 것이 성격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는 분명하다. 솔직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례함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 유형은 그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린다. 비아냥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상대의 가치를 조금씩 낮춘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관계의 내부는 조금씩 썩어간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이다. 칭찬은 흘러가지만 깎아내리는 말은 반복 재생된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을 검열하게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괜히 조심하게 된다. 관계가 편안함을 잃는 순간 지속될 이유도 사라진다. 이 유형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의 감수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의 언행을 검토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 주변 사람들은 설명을 포기한다. 설명할수록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은 하나다. 거리를 두는 것.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는 깊어지지 않는다. 이 유형의 관계는 얕게는 유지되지만 깊어지지 않는다. 신뢰는 안전한 공간에서만 자라는데 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은 늘 긴장 상태다. 긴장은 친밀함의 적이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상대의 반응보다 자신의 말솜씨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웃음이 나왔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이 유형과 함께 있으면 공기가 늘 불안정하다.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소한 말에도 표정이 굳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터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온다. 그때 기분이 안 좋았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상황 설명으로 사용한다. 화를 낸 이유, 무례해진 이유, 관계를 어지럽힌 이유가 모두 감정으로 정당화된다. 감정이 원인이 되면 책임은 사라진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한 번의 폭발은 사과로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복되면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을 멈추며 관계에서 물러선다. 감정이 거칠수록 주변은 침묵을 선택한다. 이들은 종종 솔직함을 내세운다. 참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조절되지 않은 감정은 솔직함이 아니라 부담이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역할을 맡는다. 분위기 조정자, 감정 완충 장치, 사과를 대신하는 사람. 하지만 인간관계는 역할 분담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한쪽만 계속 감당하는 구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 유형은 사과를 하더라도 핵심을 비껴간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은 이유일 수는 있어도 책임은 아니다. 책임이 빠진 사과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결국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의 파도를 함께 견디는 것은 연대지만 매번 휩쓸리는 것은 소모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난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공정함을 중시하며 관계에서도 균형을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된다. 이 공정함이 친밀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간관계를 숫자로 관리한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양보했는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기록한다. 문제는 이 계산이 말과 행동에 묻어난다는 점이다. 작은 투, 사소한 요구 속에서도 평가의 냄새가 난다. 관계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호의는 무거워진다. 무엇을 해줘도 언젠가 돌려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진다. 사람은 감사보다 부담을 먼저 느낀다. 결국 마음을 닫는다. 이 유형은 종종 억울함을 호소한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비대칭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불균형을 포함한다. 때로는 한쪽이 더 주고 때로는 더 받는다.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깊은 관계는 불가능하다. 계산하는 사람은 친절을 전략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방어한다. 이 방어는 서서히 거리가 된다. 친밀함은 줄고 형식만 남는다. 결국 이 유형의 주변에는 오래 남는 사람이 없다. 거래는 끝나면 관계도 끝나기 때문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균형표가 아니라 신뢰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교환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시선은 반드시 전달된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관계를 오래 견디지 않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문장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다. 변화의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동시에 타인에게는 적응을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자신의 성격과 습관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포장한다. 이들은 갈등이 생기면 성찰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한다. 문제를 지적받으면 바꾸겠다는 말 대신 왜 바꾸기 힘든지를 설명한다. 설명은 길지만 변화는 없다. 결국 이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양보를 요구한다. 관계는 조정의 연속이다. 두 사람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을 조정하면서 신뢰가 쌓인다. 하지만 이 유형은 조정을 거부한다. 자신은 그대로 있고 주변만 움직이길 바란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맞춰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다. 이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속 유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연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가 된다. 이 유형은 자주 오해받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누구도 끝없이 맞춰줄 수는 없다. 결국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은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단순한 결론이다.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변하지 않는 자신을 존중받아야 할 본질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는 본질이 아니라 조율 위에서 유지된다. 처음에는 매력적이다. 반응이 빠르고 표현이 풍부하며 관계의 열심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묘한 피로를 느낀다. 이 유형의 에너지는 항상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칭찬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관심이 분산되면 서운해진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험대가 된다.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으면 냉담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 요구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작은 칭찬이면 충분했지만 점점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역할을 맡게 된다. 지지자, 응원자, 감탄자. 하지만 인간은 역할로만 소비될 때 떠난다. 이 유형은 자신이 왜 부담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묻는다.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자신의 공허를 관계로 메우려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진다. 이들은 비교에 취약하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자신의 가치는 줄어든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미묘한 경쟁이 시작된다.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긴장이 된다. 결국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선택한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인정 중독은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에 맞춰주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처음엔 다정하다.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 관심이 많아 보이고 관계에 진심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힌다. 이들의 관심은 배려가 아니라 개입으로 변한다. 이들은 경계를 거절이 아니라 겁으로 받아들인다. 연락을 줄이면 서운함이 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차가움으로 해석된다. 상대의 필요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다룬다. 문제는 이들이 타인의 영역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걱정이라는 이유로 통제한다.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관리가 된다. 사람은 각자의 공간이 보장될 때 친밀해진다. 하지만 이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공간이 사라진다. 사소한 선택까지 설명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로해진다. 설명을 시도하다 포기한다.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계는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은 하나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명확한 경계가 된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상대의 불편함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유형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황을 설명한다. 말은 길고 논리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이상한 공백이 남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수보다 인정이 더 아프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은 하나다. 원인을 외부로 밀어내는 것. 상황, 타인, 운, 타이밍이 모두 이유가 된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인식이 바뀐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문제를 혼자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유형은 사과를 하더라도 조건이 붙는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 너도 알다시피 상황이 같은 말이 따라온다. 이런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책임 회피를 다시 확인시킬 뿐이다.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늘 예측을 벗어난다. 그래서 불안하다. 결국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선택한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남는 결론은 단순하다.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자신의 선택을 우연이나 불가항력으로 포장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고립시키는 유형은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다. 앞선 모든 문제적 유형의 중심에는 이 습관이 놓여 있다. 관계는 반복해서 어긋나는데 이유는 늘 바깥에 있다. 상황이 나빴고 사람이 잘못됐고 운이 없었다는 설명만 남는다. 이 유형은 사건은 기억하지만 패턴은 보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는데 결과는 늘 비슷하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상대가 문제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 니체는 인간을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통을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 대신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날까를 묻는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이 유형의 특징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 불편함을 표현했고, 경계를 말했고,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설명이 사라질 때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느낀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멀어졌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유 없는 거리는 거의 없다. 다만 이유가 말로 전달되지 않을 뿐이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남는다. 떠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결과로 평가된다.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준다. 이 유형의 공통된 습관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묻지 않는다. 그 질문이 시작되지 않는 한 관계는 계속 같은 지점에서 무너진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함께 있어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이것이 가장 냉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이별이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함께 있어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설명하지 않는 이별이 가장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솔직한 이별이다. 관계는 운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의 결과다. 주변 사람이 계속 바뀐다면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패턴을 봐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타인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태도에 있다. 이 영상을 불편하게 느꼈다면 그 불편함이 힌트일 수 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성찰이다.